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절친이라고 하죠. 제일 친한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난다라는 고민녀의 고민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네. 30대의 고민녀인데요. 네. 이 여성은 원래 코로나 준비 전에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미뤘습니다. 아이고. 거의 1년을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네. 지인이 2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는 아이고. 거예요. 최근에는 마스크 끼고 사진 찍잖아요. 맞아요. 신랑 신부들 네네. 빼고는 양가 부모님 빼고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사람도 적으니까 썰렁하고 초라한 결혼식인 것도 너무 슬픈데 사실 다들 자신 생각에는 밖에 놀러도 다니고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하면서 왜 잠깐 와서 축하해줄 수 있는 결혼식에는 안 오는지 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좀 속상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건 사실 결혼식에 안 오는 건 너무 서운하거든요. 똑당해 정말. 두고두고 네. 사실은 생각이 아하. 나죠. 그 친구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아하, 그러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이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직장인 2사람 중 1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경조사 행사에는 참석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밝혔어요. 혹시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확진자가 진행하게 됐다면 우리 회사에도 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전체가 또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이요. 고민녀가 더 속상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인이 20명 정도밖에 안 온 것도 속상한데 자신이 그냥 일반 지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안 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각종 핑계를 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 핑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아이고.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코로나19 때문인가? 근데 이제 핑계들 얘기를 합니다. 네. 먼저 지방에 사는 친구는 친정이나 시댁 어디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고 네. 또 수술 받은 친구는 난 입원 중이라 못 가겠다. 어떤 친구가 나는 솔직히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코로나19가 안 무서운데 애기 아빠가 반대해서 못 가겠다. 네. 다른 친구는 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 회사에서 가지 말래. 내가 네 결혼식에 가면 참석하고 나서 한 달간 무급 휴직을 아이고. 해야 돼서 못 가겠다. 이런 각종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참 이유가요. 참 다채롭습니다. 현란합니다. 이유 다 이제 각양각색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예. 친구분 이유 중에 가장 마지막 이유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참석 시 한 달간 무급휴직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진짜? 저도 이게 좀 의아한데 네. 다른 이유들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네. 참석 시 한 달간 무급휴직 결혼식 당신 결혼식 갈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무조건 휴직해야 돼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것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게 뭐 핑계라 하더라도 이걸 꼭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워낙 엄중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중 집회에는 원칙적으로 참석을 좀 자제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한 지인이 아니라 5손가락으로 꼽는 가장 친한 야. 친구가 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안 온다고 하면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다. 아하. 와서 식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기본적인 축하하고 이 기념 사진 촬영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민녀 입장에서는요. 최단비 변호사님 친구들의 그 해명과 이유를 듣고 그러겠구나 좀 수긍이 된다 혹시 이랬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데 사실 아이는 맡길 곳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못 가게 했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통 최근은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결혼식에 간다고 무조건 무급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하. 친구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신 생각하기에는 친구들이 참석하려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내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정말 똑당해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민녀요. 그런데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비됩니다. 네. 다만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다 참석 못할 사정인 것 같은데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시국에는 서로 이해해야지. 본인도 나중에 아이 가지면 아이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다. 괘씸하다는 말은 너무한 것 같다. 난 오히려 지인들한테 오지 말라고 연락하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덜어 있습니다. 네. 친하면 충분히 서운할 만하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서운한 거지 라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제가 팔랑귀라서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죠. 아하. 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은 결혼식을 아마 이렇게 유도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팔자근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친을 한번 재분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불참한 저 절친들 중에서 말이죠. 네. 이유를 대면서 축의금까지도 안 보냈다 그러면 일단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번호로 이제 이렇게 축의금을 붙이고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예, 네네. 그거는 이제 절친 또 영역에서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가까운 친지라든가 가족들만 데리고 작은 결혼식으로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거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뭐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 목록에서 이제 제거 이제 그 아마 유머를 섞으셨다고 이제 오윤성 교수님이 섞으신 걸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내 친구가 사연을 올렸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분께 지금이라도 못 가서 미안했어. 그래도 축하해라고 따뜻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